대기업 퇴직한 55세 여성 과장. 은퇴 후 선택한 일은 반찬가게 설거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는데 55세 그녀는 스스로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남들보다 일찍 과장까지 올랐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잘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은 쉬면서 내 인생을 즐겨도 되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은퇴를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사회와 단절된 느낌.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계획 없이 맞이한 시간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건 동네 반찬가게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아침 6시에 가게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목엔 파스, 허리는 뻐근하지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는 은퇴 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삶을 다시 꾸리는 수많은 그녀와 그들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로운 삶이 기다릴 줄 알았죠?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면서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은퇴 후에 더 불안한 삶과 마주하죠. 왜 그럴까요? 첫째, 은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삶의 정체성을 오직 직장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현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사례 1. 퇴직금 있잖아요. 그 말 믿고 창업했다가 망한 56세 김 부장. 김 부장님은 30년 넘게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한 분이에요. 퇴직 후 퇴직금 2억을 들고 치킨집을 창업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창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광고비, 인건비, 임대료의 1년 만에 절반을 날려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였냐고요? 자신의 직장 경력이 자영업에 바로 통할 거란 착각. 그리고 은퇴 후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한 생활 패턴. 결국 그는 지금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목돈이 아닙니다. 생활비고 보험이고 다시 일어설 자본이죠. 사례 2. 한 번 쉬면 몸도 마음도 늙어요. 58세 여성의 재취업 도전. 박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어요. 처음엔 쉬는 게 너무 좋았대요.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그런데 2달쯤 지나니 이상한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무기력, 외로움, 그리고 나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건가? 라는 자괴감. 결국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건 나이로 인한 탈락 통보뿐. 그래서 지금은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하루라도 나가서 일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사례 3.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60세 자산가의 고백. 조 씨는 은퇴 전 순자산 10억 원대였어요. 집 한 채, 상가 하나, 예금, 주식까지. 난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정 지출이 매달 450만 원, 부모님 병원비, 자녀의 결혼비용,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5년 만에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는 결국 상가를 팔고 주 4일 계약직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진짜 은퇴는 돈보다 일자리 유무가 결정해요.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300이 필요했던 분이라면 은퇴 후엔 150으로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원은 은퇴 후에도 필요합니다. 작고 단순한 일이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삶의 안전망이자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삶의 중심을 일에서 나로 바꾸세요. 직책, 회사 명함, 연봉 이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에요. 마무리하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은퇴, 그 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55세 여성 과장의 이야기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저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순간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그녀처럼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그 시작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죠. 당신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대기업 퇴직한 55세 여성 과장, 은퇴 후 선택한 일은 반찬 가게 설거지. 전문가 칼럼 은퇴 이후 삶의 리얼리티와 준비의 필요성. 퇴직 이후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현실. 중견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여성 과장까지 오른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도달했죠. 그러나 55세 퇴직 이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퇴직 6개월 후 그녀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녀는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5,060대 퇴직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계 불안, 일자리 부족, 정체성 상실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는 생계의 압박. 많은 이들이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약간의 자산으로 노후는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퇴직 후 소득 공백은 7.3년,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한 50대는 전체의 13.2%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자녀 학자금과 주택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다시 현금 흐름이 필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해서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빠른 자금 고갈이 그녀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몬 것입니다. 2.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 나이와 경력의 역설. 은퇴자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은 대부분 단순 노동 일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젊고 값싸고 유연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 58세 퇴직자의 사례입니다. 저는 30년간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경력도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정작 퇴직 후엔 어떤 회사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50군데 이상 넣었지만 연령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죠. 결국 그녀도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나 고연봉자일수록 퇴직 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의 단면입니다. 3. 퇴직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득 단절이 아닌 정체성 붕괴.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심리적 공허감입니다. 한 직장에 몸담아온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직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어디서 일해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일해왔던 걸까? 실제로 은퇴 후 12년 안에 우울감, 자존감 하락,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며 이로 인한 신체 질환 악화까지 연결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 최소 20년치의 생활비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의 현실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다 파산 위기를 겪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순 노동이든 시간제 일이든 자격증 기반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후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례에서 본 씨는 힘들지만 매일 출근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은 단지 소득수단이 아닌
심리적 활력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셋째, 은퇴 후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직책이나 직장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5060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N잡 기반 수입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이다. 반찬가게 설거지라는 타이틀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퇴 후의 실제 현실이며 동시에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은퇴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이전 삶의 마무리일 뿐 앞으로 펼쳐질 나를 위한 삶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입니다.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 5060대 여러분,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잘 사는 법을 고민할 시간입니다. 지금 하는 준비가 10년 뒤 당신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은퇴 후 생존 전략을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당신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